안녕하십니까. 오밀리터리 5월 12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밀리터리에서는 한국형 수송기 개발 영상에 대해서 이제 특종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자세한 한국형 수송기의 그 재원에 관련한 그런 자세한, 그 다음에 개발 일정에 대한 것을 오늘 디펜스 타임스의 안승범 대표를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어제 그 오밀리터리 유튜브를 통해서 띄웠는데 아주 독자분들의, 시청자들의 반응이 아주 대단했었죠. 지금 현재 KF-21 전투기 예. 그 롤아웃 시제기 첫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타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또 다른 이제 국내 개발 군용기 네네. 그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는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그 댓글에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저희가 제목도 달기를 한국형 C2라고 했는데, 해상 일본 항공자에 대해 그 C2하고 형상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확정된 이름인가, 어떤 사업 이름이 이런가 그래가지고 그 문의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개발 이제 최초의 그 시도를 준비를 이제 할 때 작년 이제 하반기에 그 일본의 그 C2 수송기 개발 사례를 많이 참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 네. 무슨 얘기냐면 그 C2하고 이제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 해상 초계기가 이제 그 같은 시기에 개발된 항공기인데, 그 제트 엔진으로 이제 제작을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하다 보니까 공통성, 항공기의 공통성을 이제 많이 이제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외형은 다르지만은 어떤 공통 내부의 부품 종류라든지 시스템의 일부가 이제 많이 공통성을 이제 취하다 보니까 한국도 차후에 이제 개발할 그 수송기, 한국형 수송기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에 어떤 특수지원기라든지 해상 초계기, 그다음에 조기용부 통제기 같은 여러 종류의 그 특수 지원기들이, 작전 지원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 이제 일부 우리가 국산화 한국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려면은 이제 플랫폼 자체에 또 공통성을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한국판 시트라고 이제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한국형이 아니라 한국판. 네, 한국판. 그 해당되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한 거지, 그것을 뭐 베낀다든지 디자인을 뭐 흉내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어떤 중요 그 공통성, 항공기 공통성을 좀 우리도 그렇게 하자. 설정을 이제 그렇게 작년에 하고서 올해 3월에서 4월 달에 좀 변화가 있었죠.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 항공우주 산업에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카이에서 개발하는 자체의 어떤 요구도를 이제 확정을 지어서 공표를 이제 이번에 5월 달에 이제 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이 이제 구성된 그림을 좀 보여드렸다시피, CG 영상이죠. 컴퓨터 그래픽.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방향을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죠. 그 뭐 나중에 많은 디자인상의 변화나 성능의 변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저께 이제 뭐 공교롭게 항공자위대 C2 수송기와 아주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또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뭐 브라질의 그 KC-390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딱 C2라고 볼 수는 없고. 근데 지금 보면은 브라질의 엠브레어도 이제 우리가 개발 과정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건? 일단은 그 서울에 관계자들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그 군용기 파트. 물론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지방 노선을 비행하는 그 항공사들이 이제 EMB 145라는 이제 리조널 제트기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빌미로 이제 그 커머셜 파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코로나 팬데믹이 나기 전에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거는 있어도 군용기 파트는 없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연락을 받은 게 그 싱가포르의 그 주재원, 거기 싱가포르는 이제 거점이죠, 일종의 동남아 전체, 서남아시아 거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업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곳에 계신 분의 이제 그 한국계 직원께서 이제 저희 유튜브를 잘 봤다. 연락을 받은 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싱가포르까지 갔군요. 아니 뭐 이게 유튜브 영상은 뭐 어디든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뭐냐 개인 에피소드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영업을 좀 이제 해보고 싶어서 한국의 이제 공군에 차기 수송기 세대 구입하는 어떤 사업이 이제 공론화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방추위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업을 이제 별도로 이제 판매를 시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뉴질랜드에 계신 그 분이 국내에 이제 좀 이 코로나 팬데믹이지만 면제, 출입국 면제를 어떻게 통해서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관심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직판 세대에 대한 그 경쟁을 통한 어떤 선정을 바라기도 하지만은 네. 그 우리 한국형 수송기 개발에 대한 좀 참여, 네. 뭐 기술을 기술 제휴겠죠. 제휴해서 네. 뭐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엠브레어사가 그거를 타진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그 럭히드 마틴의 C130J-30 수송기를 우리가 4대를 이제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네. 그 럭히드 마틴이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뭐 어떤 한국 내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들리는 얘기가 네. 그 너희들 한국의 방사청에서 제시한 그 예산 세대를 도입하겠다는 예산이 너무 적다. 네. 그거 가지고 무슨 그 추가로 또 항공기를 수송기를 도입을 하겠다고 네. 하느냐. 네. 네. 일단은 좀 거리를 두겠다. 그래서 럭히드 마틴은 좀 거리를 두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에어버스사는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네네. 예,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네네네. 예. 어제 그 C2 형상을 보면 이제 그 정도 급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화물을 한 36, 7톤 싣고 인원도 보통 보면은 100명이 넘는 인원을 네, 이제 뭐 지금 자막에 나가다시피 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는 만족스러운 성능인데 말이죠. 예. 저 슈퍼 허큘리스 C130J 그런 급 아니겠습니까? 그거 플러스 그보다 더 위에 있는 급이 플러스, 되겠군요. 플러스 알파. 예. 항공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엔진은 다만 이제 터보 프롭이 아닌 터보 팬. 네. 그 급에다가 네. C140J-30 플러스 알파에다가 이제 엔진은 터보 팬을 이제 생각하는. 네, 터보 팬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일반 여객기 엔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여객기. 예. 그래서 어제 댓글도 올라온 걸 보면은 그 C17은 이제 그 비포장해서 뜨고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것도 좀 비포장해서 좀 뜨고 내렸으면 좋겠다. 예, 작전 효율성 면에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좀 더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작전 요구. 군에서 이제 공군에서 네. 합참에다 공군에서 요구하는 이제 작전 요구도는 이제 별개. 네네. 그건 나중이죠. 예. 일단 항공기 개발이 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상태에서 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구체화되는지. 그렇죠. 예. 아직 그래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좀 변화점은 네. 어떤 뉴스로 계속 뭐 나오겠죠. 네네. 기사화 되겠죠. 예, 우리 저 안승범 대표가 이제 그 카이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 이제 그 수송기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 지금 그 취재를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시죠. 역시 그 좀 관심이 가는 거는 역시 엔진. 네, 어떤 디자인 형상은 변화점이 많고 엔진을 뭘로 어떤 거로 해서 할 것인지. 물론 이제 KF-22 전투기도 엔진 그 선정이 매우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5년도에.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으로 뒤져보고 하다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CF6 현재 그 C2 수송기 일본의 C2 수송기의 엔진. 네, 근데 이 CF6가 뭐 사용하는 그 항공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뭐 나름대로 뭐 판매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떤 그걸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베스트셀러에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많이 선택을 하는. 네, 그래서 CF6 엔진을 그 중심으로 두 기를 장착하는. 네. 그래서 추력을 이제 예상하는 추력은 이제 41,500파운드. 뭐 숫자로만 말씀하시면 딱 감은 안 오는데 뭐 저 정도 힘이면 이제 C2 수송기 일본의 C2 수송기보다 약간 모자라는 그 밑에 설정되는. 아하. 예. 그러니까 C2 수송기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밑에 설정되는 어떤 성능을 지금 원하는. 그래도 C130J 정도는 되는군요. 그래서 최대 이륙 중량은 이제 103톤 정도를 이제 원하고 있고 기본 중량은 51톤. 네네. 연료 탑재량은 35.4톤. 네네. 그리고 이제 유상 하중이라고 해서 탑재력을 말하는 거겠죠. 29.5톤. 일단 현재 설정하고 있는 거는 카이에서. 네네. 이건 굉장히 좀 이게 좀 핫한 출발점에 데이터군요 지금. 출발점이 좀 있기 때문에 변화점은 있겠죠. 어떤 그 엔진 추력을 조정할 수 시리즈에 따라 조정이 되는 거니까 선택하는 그 버전이 뭐 세부적인 변화는 좀 있을 것 같고.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건 카이가 얘기하는 재원이고 우리 군이 요구하는 ROC는 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세부적으로 변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CF6 엔진 종류에서 이제 다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추후의 변화점은 있겠죠. 네네. 근데 현재 기본 알려진 재원은 그러한 항공기를 생각하고 있다. 개발을.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개발하는 일정이 이제 우리도 또 이제
궁금하게 되겠는데요. 그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현재 그 KF21 그 시제기 출고 행사가 이제 4월 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호응도, 네. 국민들의 호응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네네. 바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고 공개를 컴퓨터 그래픽을 공개한 것 같고 예, 예. 급하게 제작을 한 것 같더라고요. 아유, 지금 그래서 댓글 올라오는 것도 보면 우리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요. 지금 뭐 여객기는 물론이고 뭐 우리 대잠 초계기도 그렇고 그 우주선도 우리가 지금 뭐 띄울 수 있다는 분위기로 좀 막 가고 있던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6월 말에 네. 국방부하고 산자부에 그 사업 개발 계획을 예. 제출을 한답니다. 6월 말까지. 네. 상당히 뭐 속도가 빠른 거죠. 현재 5월 중순에 들어가니까. 네. 그러한 다음에 이제 사업 타당성을 사타라고 그러죠. 사업 네. 타당성이 제일 흔하게 중요하게 사타. 예,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그 7월부터 예. 연말 11월까지 네. 사업 타당성 검증에 이제 들어가게 하고 네. 물론 이제 그거를 검토하는 연구 단체들이 있죠. 거기 맡겨서 그렇게 한 다음에 12월을 연말 12월에 이제 확정을 줘야 되는. 네네네. 12월 달에 사업을 이제 개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예, 그건 저 안 대표께서 보시기엔 굉장히 좀 일정이 좀 아주 그냥 신속하게 진행되는 느낌이 좀 드는 거군요. 흔히 얘기하듯이 뭐 네. 전투기에 비교해서 네. 개발 난이도가 높지가 않은 항공기 종류다. 네. 장르이기 때문에 네네. 머뭇거리고 뭐 눈치를 볼 그런 필요가 없다. 바로 시작을 하면 되고 물론 이제 예. 개발 기간이 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네네.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떤 사업을 착수하는데 그 진입하는 그 최초의 부분에 좀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수송기 만드는 거는 그렇게 전투기만큼은 이제 어렵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물론, 기술 노하우 축적한 것들은 그동안 있죠. 예, 근데 물론 이제 그 대형 항공기의 어떤 동체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세세한 부분, 자세한 부분은 그 해외 업체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네. 그 보충을 하겠다. 네. 그러니까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어려운 기술은 다 좀 돈을 주고라도 사겠다. 예. 그래서 의뢰를 하겠다. 예, 어제 그 영상 그 말미에 보면은 이 공격 성능까지도 이게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죠. 미국이 다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네. 가능합니다. 미사일도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중 플랫폼, 발사 플랫폼. 네네. 그 일종의 뭐 과거에 이제 대잠 초계기나 네. 어떤 2차 대전 때 네. 그 뭐 베트남 정도 있었지만은 그 투발 수단 그 플랫폼으로서 가능합니다. 네네네. 어디까지나 이제 자기 방어를 위한 거죠. 예. 해상 작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플랫폼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장관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이 보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 수송기를 언제쯤 시제기를 만드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오겠습니까? 방사청 중심에 항상 그 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또 선행 연구를 네. 23년도에서 24년 한 2년간 할 예정인가. 예. 선행 연구를 하고 네. 그렇고 나서 이제 예산을 이제 받아야 되는 과정이니까 네. 어떤 개발 예산을 받는다는 그렇죠. 그러면 네. 체계 개발 착수는 25년부터 31년 사이에 네네. 항공기가 이제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뭐 비행을 하고 네. 그 결국 이제 KF-21 전투기에 같은 비슷한 시기에 역시 물려서 네. 그 활발하게 어떤 카이가 한국 항공우주 사람이 이제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네네.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KF-21 전투기를 개발했던 참여했던 그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은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그렇죠. 굉장히 보강돼 있었죠. 그 인력들을 이제 전용을 해서 네.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이점이 있죠. 사장되지 않고 인력들이 그렇죠. 뭐 유출되거나 어떤 다른 분야로 나가서 유출되거나 뭐 사장되지 않게끔 네. 바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인력들을. 일감은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공 쪽에 일감. 그럼 워낙 뭐 이 우리나라 그 중형 여객기 백인승에 대한 시도가 최초가 이제 공론화됐던 게 1993년도입니다. 네, YS 때부터죠. 그날 이후로 지금 27, 8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도전을 정식으로 제대로 해도 도전할 만한 때가 됐다. 좀 성숙이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전투기를 이제 먼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시간과 예산은 이제 소요되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런 감론을박을 통해서 또 더 단단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낙 지금 이게 수송기 분야에서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C-17 그 수송기가 이제 단종이 되고 생산 라인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다시 뭐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뭐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 전후로 해서 미국의 보잉사에서는 이제 그 C-17A 플러스형이나 C-17B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그 개량 버전이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제트 수송기에 대한 우리는 필요한데 네. 마땅한 항공기가 없기 때문에 네.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됐죠. 그렇죠. 예, 개발의 저 해외 여건도 우리가 개발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런 말씀이죠. 예. 네. 앞으로 이제 착수에 들어가면 많은 이제 어려움이 이제 네네. 기다리고 있겠죠.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수송기를 개발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그 해상 초계기라든지 그 여객기 버전으로의 또 이렇게 초계기 개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해상 초계기는 이제 먼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P3CK의 도태 연도 예정 연도 확정 지은 것이 2030년도. 네. 그러다 보니 2029년도에 개발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아, 예. 이 현재 그 한국형 수송기 그 플랫폼을 네. 항공기 동체를 가지고 전용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게 2029년에 착수에 들어가야 되는. 29년도에. 예. 그러면 뭐 일단 수송기를 개발해 놓고 나면 그 초계기 만드는 거는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그림을 이제 저 역시 컴퓨터 그래픽을 보니까 네. 고익에다가 좀 수송기 형상이 너무 지금 치우치다 보니 그게 이제 초계기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예, 생각이 드시는군요. 예, 2차 대전 이래로 어떤 그 해상 초계기의 버전들이 여객기로 전용된 것이 많은데 네. 어떤 항공기 형태가 좀 우리가 전용하기에는 좀 특이해요. 예, 예. 수송기 너무 좀 예. 수송기 너무 그게 가까운. C2 아니면 C390이니까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브라질이나 예. 그 일본이 C2나 이 버전이 고익 기종인데 날개가 이제 위에 상단에 네네. 그 바리에이션이 뭐 따로 나온 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수송기 따로 그 초계기 따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초계기 P1 그죠? 네, 내부의 공통성, 그 시스템의 공통성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이제 했지만은 네. 외형은 다른. 네, 다르게 나왔어요. 네. 좀 이렇게 외견상 볼 때도 좀 이렇게 날렵하고 그렇게 보이지 작전에 투입하는 항공기다 보니까 초계기가 좀 이렇게 뚱뚱하면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날개 배치 형태가 네. 기존의 여객기 전용한 네. 해상 초계기들이 다 주날개가 밑에 하부에 하익으로 돼 있군요. 예. 네. 그 고익 버전이 없었. 이건 고익이죠. 예, 예. 고익 버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고익하고 그 하익의 어떤 차이점은 아십니까? 무장 장착이나 뭐 저항도, 항공역학적인 저항도 문제도 있고. 네네. 물론 이제 미국의 포세이돈이 저공으로 내려가지 않고 고공에서 작전하는 개념으로 다 바뀌었지만은 네. 그래도 그 737 여객기를 가지고 개조를 했기 때문에 날개를 새로 뭐 설계했다고 하지만은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평상시에 뭐 어떤 네. 자료를 데이터를 비교를 안 해도 네. 조금 그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예.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초계기 개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여객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32년도에 착수를 할 예정인데 예. 계획상으로는 예. 역시 고익 기종의 여객기들은 있었어요. 이미 있어요. 영국의 뭐 146 계통도 그렇고 네. BA146, 영국의 146, BA146도 그렇고 예, BA146. 예. 예. 도르니에 쪽에 여객기도 하여튼 그 리저널 제트 개념에 네네. 있기 때문에 뭐 그건 좀 리스크가 어떤 여러 가지 네. 운영상의 리스크는 좀 적은 것 같고 해상 초계기에 조금 걸립니다. 아. 날개 형상에 그러니까 여객기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해상 초계기만 좀. 선례가 예, 예. 다 그 유수한 그 서유럽이라든지 어떤 기존의 항공 그 선진국들이 예.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뭐 독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이제 뭐 댓글을 달아주시겠죠. 네네네. 예. 예. 또 추가로 말씀하실 건 없습니까? 아니 뭐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독자 여러분과 그 한국형 수송기 개발에 대해서 어제 그 CG 영상에 대해서 이제 뜨거운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그 속보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안승범 대표와 함께 이렇게 전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